경복궁은 권력의 중심이었을까요? 아니면 권력을 상징하는 무대였을까요? 역사는 단순히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재해석되고 재구성됩니다. 여러분은 현재의 경복궁을 어떻게 보시나요? 이와 같은 공간의 진실이 더 궁금하시다면 다른 궁궐과 성곽 이야기들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조선의 진실을 계속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공간의 진실을 살펴보겠습니다. 경복궁은 어떻게 권력의 상징이 되었는가? 경복궁은 정말 조선의 권력이 집중된 공간이었을까요? 아니면 권력을 보여주기 위해 만들어진 거대한 상징의 무대였을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궁궐의 역사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질문은 권력이 어떻게 공간 속에서 표현되고 기억되는지를 묻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경복궁은 1395년 조선 왕조가 건국된 직후 세워진 궁궐입니다. 태조 이성계가 한양으로 천도한 뒤 가장 먼저 착수한 대규모 국가 사업이 바로 이 궁궐의 건설이었습니다. 왕조가 막 시작된 시점에서 궁궐을 세운다는 것은 단순한 건축 사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국가가 세상에 등장했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왕조는 군사력만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권력은 단순히 힘으로만 지속될 수 없습니다. 왕조가 오래 지속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그 권력을 정당하다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즉, 왕조는 자신의 존재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왜 새로운 왕이 등장했는지, 왜 이 왕조가 이전 왕조를 대신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 나라의 중심이 바로 이 왕이어야 하는지를 백성과 신하들에게 설득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정통성입니다. 고려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나라를 세운 이성계에게 가장 절실했던 것도 바로 이 정통성이었습니다. 새로운 왕조는 항상 불안정합니다. 사람들은 이전 질서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왕조는 자신이 단순히 권력을 빼앗은 존재가 아니라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낸 합법적인 권력이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경복궁은 바로 그 역할을 수행하는 공간이었습니다. 경복궁은 단순한 왕의 거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조선이라는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궁궐은 눈에 보이는 정치였습니다. 사람들은 궁궐을 통해 왕을 이해했고 궁궐을 통해 국가의 질서를 경험했습니다. 경복궁의 구조는 철저히 계획적이었습니다. 광화문에서 시작하여 근정전에 이르는 직선 축은 단순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 축은 권력이 흐르는 방향이었습니다. 궁궐의 가장 바깥에는 광화문이 있습니다. 그곳은 국가의 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을 지나면 넓은 공간과 높은 계단, 그리고 점점 더 안쪽으로 들어가는 구조가 이어집니다. 이 구조는 단순한 이동 경로가 아니라 권력의 거리였습니다. 왕은 그 축의 가장 깊숙한 곳, 가장 높은 위치에 자리합니다. 신하들은 그 아래에서 왕을 바라봅니다. 왕은 항상 위에 있고 신하들은 항상 아래에 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궁궐의 건축은 권력의 구조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장치였습니다. 계단은 높고 월대는 넓으며 왕의 자리는 물리적으로도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위치에 놓입니다. 권력은 단순히 말로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공간 속에서 체험됩니다. 궁궐에 들어오는 순간 사람들은 자신이 어디에 서 있는지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 권력의 위계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건축은 언제나 권력을 드러내는 도구였습니다. 조선의 정치 질서는 성리학을 기반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성리학 질서 속에서 왕은 단순한 정치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왕은 하늘의 명을 받은 존재였습니다. 즉, 왕의 권위는 개인의 힘이 아니라 천명에서 비롯된다고 여겨졌습니다. 왕은 하늘의 뜻을 대신하는 존재였습니다. 경복궁은 바로 그 사상을
눈에 보이는 공간으로 바꾸어 놓은 구조였습니다. 근정전이라는 이름부터가 상징적입니다. 근정이라는 말은 바르게 정사를 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정치 행위를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치의 도덕적 기준을 보여줍니다. 왕은 단순히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도덕적으로 올바른 정치를 수행해야 하는 존재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근정전에서 왕이 높은 곳에 앉아 있고 신하들이 그 아래에서 머리를 숙이며 예를 갖추는 장면은 단순한 의례가 아니었습니다. 그 장면은 정치적 현실을 보여주는 동시에 이상적인 정치 질서를 반복적으로 연출하는 행위였습니다. 의례는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지 않습니다. 의례는 현실이 지향해야 할 이상을 보여줍니다. 이 점에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마주하게 됩니다. 권력이 존재하는 공간과 권력이 연출되는 공간은 과연 같은 것일까요? 경복궁은 분명 조선의 법궁이었습니다. 그러나 조선은 절대군주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조선의 정치 구조는 강력한 관료체계를 중심으로 작동했습니다. 의정부, 삼사, 홍문관, 사간원 등 여러 기관이 왕을 견제하고 정책을 논의했습니다. 왕은 최종 결재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정치는 신하들과의 끊임없는 토론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즉, 조선의 권력은 한 사람에게 완전히 집중된 구조가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정치 구조 속에서 경복궁의 압도적인 규모는 어떤 의미를 가졌을까요? 그것은 왕의 실제 권력을 보여주는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왕이 가져야 할 이상적인 권력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이었을까요? 조선 초기는 건국 직후였습니다. 왕권은 아직 완전히 안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성계는 새로운 왕조의 정통성을 확실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 시점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공간을 통해 질서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경복궁은 건물 이상의 의미를 가졌습니다. 그것은 조선의 질서를 눈에 보이게 만드는 장치였습니다. 궁궐의 배치는 중국 명나라의 제도를 참고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모방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외교적 메시지였습니다. 조선은 문명국이며 유교적 질서를 따르는 합법적인 왕조라는 선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경복궁은 국내 정치뿐 아니라 대외 정치에서도 중요한 상징이었습니다. 외국 사신이 처음 마주하는 공간, 국가 의례가 열리는 공간, 왕의 존재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공간, 이 모든 기능은 경복궁을 권력의 얼굴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얼굴이 곧 두뇌는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가장 크고 웅장한 공간을 자연스럽게 중심이라고 인식합니다. 인간은 시각적 규모에 쉽게 설득됩니다. 높은 건물, 넓은 광장, 긴 축선은 권력이 거대하다는 인상을 줍니다. 하지만 정치란 반드시 웅장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경복궁의 주요 건물들은 의례와 상징에 최적화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정전은 대규모 조회와 외교의식을 위한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일상적인 정책 논의와 세부 행정은 이보다 훨씬 작은 공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또 하나의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경복궁은 권력이 집중된 공간이었을까요? 아니면 권력이 표현된 공간이었을까요? 조선 초기의 경복궁은 분명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성은 기능적 중심이면서 동시에 상징적 중심이었습니다.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 두 중심이 점점 분리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권력은 한 공간에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권력은 흐르고 이동하며 상황에 따라 형태를 바꿉니다. 경복궁은 조선이라는 국가의 시작을 알리는 공간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왕은 자신이 정당하다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반복했습니다. 그러나 반복되는 의례는 현실의 정치적 긴장과는 다른 차원의 세계를 보여줍니다. 의례는 항상 이상을 보여줍니다. 정치는 항상 타협과 갈등 속에서 움직입니다. 경복궁은 이상을 담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정치의 긴장과 갈등은 어디에서 이루어졌을까요? 이 질문은 다음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온 경복궁은 조선의 시작이라는 관점에서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조선이라는 왕조는 500년 가까이 지속되었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권력의 흐름은 한 번도 변하지 않았을까요? 경복궁의 상징성은 분명 강력했습니다. 그러나 상징이 언제나 현실을 지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 공간은 처음 세워졌을 때와 완전히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아니면 시간이 흐르면서 그 의미가 조금씩 달라졌을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건축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권력이 어떻게 기억되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경복궁은 조선 왕조의 탄생을 보여주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탄생의 순간이 영원히 동일한 힘을 유지했는지는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경복궁이 어떻게 조선의 상징이 되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상징은 강력합니다. 그러나 권력은 항상 움직입니다. 그렇다면 실제 권력은 과연 어디에서 작동했을까요? 그 질문이 다음 이야기의 출발점이 됩니다. 권력은 실제로 어디에서 작동했는가? 경복궁이 조선의 시작을 상징하는 공간이었다면 이제 우리는 다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상징이 아니라 실제로 정치가 움직였던 공간은 어디였을까요? 역사 속에서 권력은 언제나 두 가지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권력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실제로 작동하는 권력입니다. 이 두 권력은 때로는 같은 공간에 존재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서로 다른 공간에 존재하기도 합니다. 조선 왕조의 궁궐 역시 이 두 가지 권력의 구조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였습니다. 1592년 임진왜란이 발발합니다. 이 전쟁은 단순한 군사 충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조선이라는 국가의 중심 구조 자체를 흔든 사건이었습니다. 전쟁이 시작되면서 경복궁은 대부분 불타 사라집니다. 궁궐은 물리적으로 파괴되었고 조선 왕조의 상징적인 중심 공간은 갑작스럽게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등장합니다. 궁궐이 사라졌다면 국가도 함께 멈추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왕은 피난을 떠났고 전쟁은 계속되었으며 정치는 다른 공간에서 이어졌습니다. 국가의 구조는 무너졌지만 국가 자체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의 중심은 반드시 하나의 건물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전쟁 이후 조선 왕조는 경복궁을 곧바로 재건하지 않았습니다. 이 결정은 단순한 경제적 이유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 대신 조선 왕조는 창덕궁을 중심으로 국가를 운영하기 시작합니다. 이 순간부터 조선의 권력 구조는 조금씩 다른 형태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구조적 차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경복궁은 철저히 직선축과 대칭을 강조하는 공간이었습니다. 궁궐의 중심축은 광화문에서 시작하여 근정전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축은 단순한 길이 아니라 권력의 방향을 보여주는 구조였습니다. 모든 공간이 그 축을 중심으로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이 구조는 권력의 위계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왕은 가장 깊숙한 곳에 위치하고 신하들은 그 아래에 서 있습니다. 궁궐 자체가 권력의 질서를 시각적으로 설명하는 장치였습니다. 그러나 창덕궁은 전혀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창덕궁은 자연 지형을 따라 배치된 궁궐입니다. 건물들은 직선축을 따라 정렬되지 않습니다. 대신 산세를 따라 굽이치며 배치되어 있습니다. 궁궐의 공간은 직선적인 질서보다는 연결과 흐름을 강조합니다. 이 차이는 단순한 미적 선택이 아닙니다. 이것은 궁궐의 역할과 기능의 차이를 보여주는 구조였습니다. 경복궁이 권력이 보여지는 공간이었다면 창덕궁은 권력이 작동하는 공간에 더 가까웠습니다. 창덕궁의 핵심 공간 중 하나는 선정전입니다. 선정전은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건물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 공간에서 왕과 신하들은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논의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외교 문제, 군사 전략, 재정 정책 등 국가의 중요한 결정들이 만들어졌습니다. 희정당 역시 중요한 공간이었습니다. 희정당은 왕의 집무실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왕은 상소문을 읽고 관료 인사를 결정하며 국가의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이 공간들은 근정전처럼 웅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실제 정치적 에너지는 바로 이런 공간에서 발생했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권력은 과연 가장 크고 화려한 공간에 존재할까요? 아니면 가장 많은 결정을 만들어내는 공간에 존재할까요? 조선 후기 약 270년 동안 경복궁은 사실상 정치의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왕들은 창덕궁에서 생활했고 정치는 그곳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경복궁은 그 긴 시간 동안 무엇이었을까요? 단순한 폐허였을까요? 아니면 상징으로 남아 있었을까요? 상징은 물리적 존재와 다릅니다. 공간이 파괴되어도 상징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경복궁은 여전히 조선의 법궁이었습니다. 제도적으로는 여전히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능적으로는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두 가지 다른 개념을 만나게 됩니다. 제도적 중심과 기능적 중심입니다. 제도적으로는 경복궁이 중심이었습니다. 조선 왕조의 공식 궁궐은 여전히 경복궁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정치가 이루어지는 기능적 중심은 창덕궁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궁궐 이동이 아닙니다. 이것은 권력 구조의 재배치였습니다. 조선 후기의 정치 구조는 왕 혼자 모든 것을 결정하는 체제가 아니었습니다. 의정부와 육조, 삼사와 대간 등 여러 정치기관이 존재했습니다. 왕은 그 구조 속에서 조정하고 승인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이 복잡한 정치 시스템은 넓은 월대 위에서가 아니라 작은 회의 공간에서 움직였습니다. 경복궁의 근정전은 국가의례와 외교의 무대였습니다. 외국 사신이 왕을 처음 마주하는 장소였고 국가의 권위를 보여주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창덕궁의 선정전은 정책이 탄생하는 공간이었습니다. 이곳에서 국가의 실제 결정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을 마주하게 됩니다. 국가의 얼굴이 중심일까요? 아니면 국가의 두뇌가 중심일까요? 경복궁은 조선이라는 국가의 얼굴이었습니다. 창덕궁은 조선이라는 국가의 두뇌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심은 어디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두 궁궐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했는지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권력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권력을 상징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권력을 기능으로 볼 것인가? 상징을 기준으로 본다면 경복궁이 중심입니다.
기능을 기준으로 본다면 창덕궁이 중심입니다. 조선 후기의 권력은 하나의 공간에 고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권력은 나뉘어 존재했습니다. 의례는 한 공간에서 이루어졌고 행정은 다른 공간에서 이루어졌으며 왕의 생활은 또 다른 공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권력은 분산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분산 구조가 조선 정치의 특징이었습니다. 경복궁이 다시 재건되지 않은 채 수세기 동안 중심에서 멀어졌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상징은 강력합니다. 그러나 기능이 없으면 중심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기능만으로는 국가의 정통성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국가는 상징과 기능 두 요소를 동시에 필요로 합니다. 조선 왕조는 이 두 요소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했습니다. 경복궁은 기억 속 중심으로 남아 있었고 창덕궁은 현실 속 중심으로 작동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이 두 중심은 다시 만나게 됩니다. 19세기에 들어서면서 왕권은 점점 약화되기 시작합니다. 세도 정치가 강화되면서 왕의 권위는 점점 흔들립니다. 이 시점에서 한 가지 중요한 선택이 이루어집니다. 경복궁을 다시 세우는 선택입니다. 이 선택은 단순한 건축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권력의 재배치였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권력이 어떻게 이동했는지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권력은 단지 이동하는 것만이 아니라 다시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권력이 어떻게 다시 보이게 되었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경복궁은 다시 한번 중심으로 등장합니다. 하지만 그 중심은 과거와 완전히 동일한 의미를 가지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 부분에서 이어집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경복궁은 무엇인가? 조선 후기 오랜 시간 동안 정치의 중심이 아니었던 경복궁은 19세기에 들어 다시 역사의 중심에 등장합니다. 고종은 1865년 경복궁 중건을 단행합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이것은 단순한 옛 궁궐의 복원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배경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 사건은 단순한 복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정치적 선언에 가까운 선택이었습니다. 당시 조선은 세도 정치로 왕권이 크게 약화된 상태였습니다. 실질적인 권력은 외척 가문과 몇몇 거대한 정치 세력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왕은 형식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었지만 정치의 실제 중심에 서 있지는 못했습니다. 왕의 이름으로 정치가 이루어졌지만 왕이 직접 정치의 방향을 결정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고종에게 경복궁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경복궁은 왕권을 다시 시각적으로 세우는 하나의 정치 프로젝트였습니다. 경복궁을 다시 세운다는 것은 단순히 오래된 건물을 복원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조선 왕조의 원래 중심을 되찾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공간은 언제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정치는 종종 말보다 공간을 통해 더 강하게 표현됩니다. 웅장한 규모의 궁궐, 복원된 근정전, 그리고 다시 정비된 중심 축선은 모두 하나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왕권이 다시 중심에 서 있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의 경복궁은 조선 초기의 궁궐과 완전히 동일한 공간은 아니었습니다. 시간은 이미 수백 년이 흘러 있었습니다. 정치적 환경도, 사회 구조도, 외교적 상황도 모두 달라져 있었습니다. 따라서 새롭게 세워진 경복궁은 단순히 과거의 궁궐을 그대로 복원한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는 새로운 정치적 목적이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의 상황이 궁궐의 공간 속에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경복궁은 과거를 되살린 공간이라기보다 현재의 권력을 표현하기 위해 과거를 다시 불러온 공간에 가까웠습니다. 역사는 종종 과거를 그대로 재현하지 않습니다. 역사는 과거를 선택적으로 기억하고 현재의 필요에 따라 다시 해석합니다. 경복궁의 중건 역시 그러한 과정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경복궁의 역사에는 또 한 번의 큰 단절이 등장합니다. 일제강점기입니다. 1910년 이후 조선은 일본 제국의 식민지가 됩니다. 이 시기 경복궁의 중심에는 조선 총독부 건물이 세워집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건축 변경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공간의 상징 체계를 완전히 뒤집는 행위였습니다. 경복궁의 중심축은 본래 근정전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총독부 건물은 그 축을 가로막는 위치에 세워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의도된 배치였습니다. 조선 왕조의 상징이었던 공간 위에 식민 통치의 상징을 세운 것입니다. 그 결과 경복궁의 공간 질서는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조선의 왕권을 상징하던 축선은 차단되었고 그 자리에 식민 통치의 중심 건물이 들어섰습니다. 이것은 물리적인 점령이면서 동시에 상징적인 점령이었습니다. 공간의 질서가 바뀌면 사람들이 기억하는 역사도 달라집니다. 사람들은 공간을 통해 역사를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경복궁의 중심이 바뀌는 순간 조선 왕조의 상징체계도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나 역사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또 다른 변화가 등장합니다. 1990년대 이후 한국 정부는 경복궁 복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이 과정에서 조선 총독부 건물은 철거됩니다. 그리고 발굴 조사와 역사 기록을 바탕으로 궁궐 복원이 시작됩니다. 전통 건축 기법이 사용되었고 가능한 한 역사 기록에 근거하여 궁궐을 재현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졌습니다. 목재 구조, 기와 형태, 건물의 배치와 규모 등 여러 요소가 과거의 기록을 바탕으로 복원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또 하나의 문제가 존재합니다. 모든 건물의 정확한 도면이 남아있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일부 건물은 기록이 부족했습니다. 따라서 일부 전각은 유사한 양식으로 복원되었습니다. 즉, 완전히 동일한 재현이 아니라 해석을 바탕으로 한 재구성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또 하나의 질문이 등장합니다. 복원은 과거를 그대로 되살리는 행위일까요? 아니면 과거를 해석하여 다시 구성하는 행위일까요?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경복궁은 조선 전기의 궁궐과 완전히 동일한 물리적 공간은 아닙니다. 그것은 기록, 고고학, 그리고 현대의 해석이 결합된 결과물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지금 해석된 궁궐 위에 서 있습니다. 경복궁은 하나의 시대에 속한 공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 시대가 겹쳐진 공간입니다. 조선의 법궁이었고 고종 시기의 정치 프로젝트였으며 식민지 시기의 상징적 파괴의 현장이었고 현대의 복원 사업을 통해 다시 태어난 공간입니다. 하나의 장소 안에 여러 시대의 의미가 동시에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공간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완전히 과거와 동일한 공간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단순한 현대의 창조물이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경복궁은 과거와 현재가 겹쳐진 공간입니다. 조선의 궁궐이면서 동시에 현대 한국이 선택한 기억의 형태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조선의 중심이라고 말할 때
그 중심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실제 권력이 작동하던 공간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상징적으로 가장 강렬한 공간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어쩌면 경복궁은 권력 그 자체라기보다 권력을 보여주는 거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의 경복궁은 과거를 비추는 동시에 현재의 가치관을 반영하는 공간일지도 모릅니다. 역사는 단순히 남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는 계속해서 해석됩니다. 그리고 그 해석은 각 시대의 시선에 따라 달라집니다. 경복궁은 그 해석의 가장 선명한 사례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궁궐은 과거의 궁궐일까요? 아니면 현재가 다시 만들어낸 역사일까요? 어쩌면 그 답은 이 두 가지 사이 어딘가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질문이 경복궁이라는 공간을 여전히 흥미로운 역사적 장소로 만들고 있습니다. 경복궁은 정말 조선의 권력 중심이었을까요? 아니면 권력을 상징하는 무대였을까요? 상징과 기능, 이상과 현실, 기억과 재구성, 이 모든 것이 한 공간 안에 겹쳐 있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하셨다면 여러분은 이미 단순한 관광객이 아닙니다. 공간을 읽어내는 시선을 가진 분들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채널 조선의 진실에서는 우리가 당연하게 알고 있는 역사적 상징을 다른 관점에서 다시 바라봅니다. 다른 궁궐, 성곽, 그리고 역사적 장소들에 대한 이야기도 곧 이어집니다. 이런 깊이 있는 역사 해석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공간의 진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